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도대체 걔네들은 왜 자꾸 미사일을 쏠까요? 북한은 왜 자꾸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국가 전략이 결국은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미사일을 쏘겠죠. 북한이 자기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막 하는 거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부 결속력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은 대부분이 다 내부 결속력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 결속력은 당연한 건데 얘네들이 내부 결속으로 왜 이렇게 미사일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9.19 군사 합의까지 맺어가지고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얘네들이 왜 자꾸 미사일을 쏘느냐.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먼저 여러분들 북한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요 나라지만 그 나라 전체가 군대인 나라예요. 옛날 중세시대가 그렇죠 여러분. 국가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군대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직업군인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직업군인이 없을 때까지는 농부가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 징집돼가지고 전쟁하다가 전쟁 끝나면 농부 다시 와서 농사 짓고 이러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틀이 형성이 됩니다. 자, 국가의 기틀이 형성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나타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군대가 생기는 거죠. 군대가. 즉, 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뭐 역사로 보면 길지만 저는 좀 짧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 지역을 통제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군인의 역할이 된 겁니다. 북한은 얘네들은 나라가 자체가 그냥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김정은의 그 직함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국가 보위부 뭐 그런 거하고 군 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는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여러 기고를 통해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북한은요,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를 적화를 하려는 야욕이 있어요. 자, 북한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김정은이 자기의 정적을 암살해버리죠. 그것도 해외에 멀쩡한 다른 나라 공항에서 암살해버리잖아요. 그 특수요원들을 보내가지고 VX 가스로 그 김정남을 살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그 영상 기억나시죠? 이렇게 씌우게 해가지고 그냥 그 아예 정적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얘네들은 만천하의 깡패 국가임을 그냥 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든 어디든 보세요. 자기 정적을 암살해서 남의 나라 공항에서 암살해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걸 과시해버리는 거죠. 이 잔인한 지도력을 대외에 과시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개기면 그냥 없어진다 이런 거를 그냥 과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 무서운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해가지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공포정치로 인한 내부 결속은 맞아요. 그냥 거의 공포정치죠. 뭐 그냥 저 VX 그러면 그 VX 가스를 어디서 났을까? 그죠? 누군가 개발했겠죠. 바로 얘네들은 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능력이 또 대단한 겁니다. 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미사일 사격을 수십 발을 해왔죠. 그리고 다양한 탄종별로 지금 사격을 합니다. 뭐 북극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왜 다양한 탄종을 사격을 해서 다양한 성과를 내게끔 하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인 거거든요. 그럼 얘들이 왜 미사일을 이렇게 포기를 못하느냐,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슬픈 민족이죠. 대한민국.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정말 슬픈 민족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제 하도 많이 쏘니까. 저는 이것을 긴장의 일상화라고 합니다.
하도 옆집에 미친놈이 칼 갈고 그러면 처음에 무섭다고 또 미친놈이 맨날 칼 갈면 어느 날에는 그 무뎌지죠. 저 칼을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그 미친놈이니까 언제 칼을 어디다 휘두를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엔 불안하지만 계속 맨날 칼 갈고 있으면 저는 그런 걸 긴장의 일상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국제사회에 무관심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심을 두지 마라. 그리고 그 관심은 누가 있습니까? 자유우방 국가들이 관심이 있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은 그렇게 민감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설마 우리를 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방국이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북한의 핵이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오겠죠. 몇몇 낭만론자들은 북한의 핵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을 향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미국으로 가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우방국가인데, 동맹국가고 혈맹국가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로 가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놈이 그 놈이 어디다 던지든 그거는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 북한이 결국은 핵을 개발하는 동안에 북한이 노렸던 의도는 뭐였냐면 국제사회의 무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의 무관심이 그대로 통했죠. 과거 정부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안 꾸준히, 그러면 핵을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죠. 자금이 필요하겠죠. 개발비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꾸준히 북한으로 올려줘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쏠지도 모르는 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뒷돈을 대준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같은 민족인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혹은 기흉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는 민족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용돈 주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돈 주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또 다 쌀 주면 그건 군량미로 돌리고, 그죠? 돈 주면 그걸로 핵 개발하고, 결국은 얘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최고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사일 실험은 그럼 왜 자꾸 하느냐? 결국은 이 핵을 실어서 보내려면은 투발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미사일은 핵 투발체예요. 그래서 핵미사일이 되는 거죠. 로켓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미사일일 수도 있죠.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유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요즘은 로켓도 유도가 되지만 처음부터 정밀 유도를 위해서 태어난 놈은 미사일, 그 다음에 처음엔 그냥 멍텅구리로 태어났지만 유도 기능이 추가된 건 로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은요, 극심한 경제난과 그 어려움,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굶어 죽겠습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북한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얘들이 약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활동 못하니까 저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 글이 성지가 될 거예요. 몇 번 제가 성지가 됐었지만 올 가을 되면은 북한을 아사할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요? 지금 씨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씨를 못 뿌리잖아.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을 되면은 얘네들은 또 식량이 모자란다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식량이 모자라요. 진짜 우리 동포로서 가슴은 아파. 하지만 핵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텐데 자꾸 핵을 만드니까 문제인 거야. 쌀을 주면 그 쌀을 동포들을 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군량미로 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이런 경제난의 와중에도 얘들은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개발을 하고 핵 투발체인 이 장거리 1000km 이상, 그 MRBM입니다. 1000km 이상은. 그 다음에 ICBM급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여차하면 미국으로도 투발을 하고 여차하면 일본도 날려버리고 여차하면 한국도 깨려고 하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 쐈던 거는 이제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인데 이렇게 가다가 풀업을 해서 다시 한번 목표로 가는 일종의 변칙 기동을 하는 거죠. 이 탄도라는 거는요, 원래 발리스틱은 이렇게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위치 에너지를 고도로 올린 다음에 다시 고도에서 운동 에너지로 다시 바꾸면서 가는 그런 원리였는데, 이게 마지막에 오다가 얘가 한 번씩 이렇게 또 풀업을 하면서 발리스틱, 즉 탄도를 변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을 할 때는 그 궤적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얘가 몇 초 뒤에 어디로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 예상 지역으로 미사일을 쏴서 요격을 하는 건데, 이놈이 한번 변칙을 하면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교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교전 캘큘레이팅 타임 렉이 걸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노린 거예요. 이 러시아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지난번 제가 방금 전에 VX 가스 얘기 드렸죠. VX 왜 무섭냐? 북한은 생화학 무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커드 BC도 300km에서 뭐 600km, 500km 날라오죠. 스커드 ER 같은 경우는 C 한 1000km 날라오니까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잖아요. 이번에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걔들이 VX 실어가지고 한 방 날려버리면은요, 그냥 수만 명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신경작용제기 때문에 그냥 호흡 한 번 하면 그냥 가요. 얘처럼 뭐 잠복기가 있고 뭐 열로 우리가 뭐 건강하면 이겨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수만 번 하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까지 해버리면은 이 생화학 무기까지 해버리면은 엄청난데 여기다가 핵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엄청나죠. 여기는 북한은 핵과 함께 이 생화까지 해가지고 이 양방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의 가격도요, 보통 무수단 같은 장거리는 한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천만 달러. 2만 달러면 저도 하나 사겠다. 2천만 달러. 그리고 스커드 같은 이런 것도 한 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달러 정도 되고, 요거 스커드 같은 게 600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 10발만 쏴보세요. 그럼 6천만 달러, 아니 그러면은 옥수수만 사도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국가의 전략과, 얘들은 국가가 군대라 그랬죠. 국가 전략이 군사 전략인데 얘들이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요게 짭짤한 수입이 돼요. 뭐에? 이란하고 중동에다가 또 스커드 팔아가지고 재미 많이 봤죠, 이놈들이.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도 북한이 가가지고 미사일 많이 팔아먹었어요. 스커드 개량형. 그리고 기술 같은 거 팔아먹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커드 한 발에 600만 달러 정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가격이고 북한 애들이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일단 과학자들도 배급만 하고, 그러니까 이 배급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배급이 무서운데 이 배급 사회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드는 거야. 우리처럼 서방 세계처럼 인건비가 안 드니까 얘네들은 이제 자꾸 그걸로 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이 될 때마다 얘네들은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한미 연합훈련에 핑계를 댄 거죠. 야, 니네 한미 연합훈련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침략하는 거 아니냐? 그거 좀 무서운 거 훈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체제를 위해서 니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미연합훈련에 그 핑계를 댔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왜? 이거 정례훈련이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야말로 방어훈련입니다. 북한이 언제 쳐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방어의 개념으로 했던 훈련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김정은은 깜짝 놀랍니다. 지하 벙커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왜? 엄청나게 증원된 전력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북으로 올라오게 되면 얘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얘네들은 늘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비상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얘들은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야. 불안하니까 점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같은 전차, 그 다음에 항공모함 들어오죠. 해병대 이 특수부대 한반도로 전개를 하지,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이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침략은 지들이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얘들은 두려운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미사일 기술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칭 전력을 다수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놈이에요. 자, 이거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죠. 여러분, 이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북한 애들은 방사포라고 하고 우리는 로켓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거의 미사일급인 이유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 여기에 조종자가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정밀도가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즉 개전 초에 한반도의 증원 전력이 전개가 되지 못하도록 저 방사포를 국가 주요 핵심 시설과 주요 증원이 되는 지역에다가 그대로 때리겠다는 거죠. 얘네들이 1000km짜리 이 스커드 ER 왜 민감하게 하느냐? 여기에 핵을 실어가지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게 되면은요, 어디든 때릴 수 있잖아요. 부산, 제주도 뭐 어디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유사시가 되면은 미국의 엄청난 군사 자산들이 증원이 되어서 들어와요. 이거를 그 TPFDD라고 합니다. Time Phased, 이 제가 원어를 말하면 좀 비밀 말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시차적 전개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원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는 양육 공항이 있을 거고요. 항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엄청난 물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때리겠다는 목표예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증원을 못 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증원을 못 오게 하면 그 상태에서 고속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한반도를 취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략으로 볼 때는 일단 증원 전력이 없어야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주장을 하겠죠. 늘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반도를 지켜주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야 자기들이 편한데 이게 있으니까 늘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다 자기네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늘 주한미군 철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을 왜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도 재미난 거죠. 그것도 북한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게 민족의 자존심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전쟁이 개시가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다 받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쨌든 지금 핵 개발은 이미 지금 완료가 됐어.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핵 개발이 됐으니 이것을 투발하는 수단으로서의 로켓, 이 미사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물론 핵을 아까도 말했지만 탄두를 소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소형화됐다고 보면 이걸 투발체 미사일이 필요한 겁니다. 얘들은요 6.25 때 고속으로 남하를 해서 거의 적화 통일을 하려고 목전에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그와 같은 전략을 쓸 거예요. 북한은 6.25 때 이 공중전에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정말 아프죠. 그런데 얘들이 뼈아픈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군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요. 최신형 전투기, 얘네들이 지금 최신형 전투기를 최근 20년 동안 산 적이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공중 우세는 해야겠는데 전투기는 못 사.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전투기를 산 다음에 유지 운용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유지 운용 비용하고 그걸 계산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비대칭 전략으로서 미사일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미사일의 탄두에 뭐가 실릴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단순히 고폭탄만 실려도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VX 같은 거, 신경가스 같은 거, 신경작용제 넣어서 던져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쉽게 말해서 이 북한의 미사일은요, 우리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증원되는 그 자산들을 못 오게 하면서 한반도를 고립시켜 놓고 대한민국이 해상으로 그리고 공중으로 봉쇄가 되었을 때 그때 고속으로 남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호버크래프트 같은 거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서해도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탄두에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무언가를 얹혀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사회인 유엔이 그거를 제재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전작권이라든지 아무튼 북한이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주장하는 거는 지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없애라고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